진짜 막 이런 말들이었다니까? 너는 왜 이렇게 맨날 가식적이냐? 형은 내용이 없어. 형은 내용이 없어. 왔고 보소 개식창이네 진짜.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NTJ 강백입니다. 지난주에 타인이 나에게 말해준 인사이트 넘치는 말들을 올리고 보니까요, 그 반대의 내용이 담긴 영상도 만들고 싶더라고요. 사실 이걸 더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나를 프레임에 가둔 말 월스트 3. 프레임에 가뒀다는 건 무엇인가? 이제 프레임은 틀이잖아요. 사람들이 말의 틀에 나를 가뒀다는 거죠. 그래서 저를 주눅들게 만들었고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제동을 걸어버린 말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들어온 말들이고요. 저는 이 말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드립지향에서의 내용과 워딩으로 최대한 사실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식적이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말들을 듣고 자랐어요. 별명이 뭐 그런 것들이었어요. 배시, 간제비, 위선자, 정치인. 어떤 느낌인지 대충 잡히나요? 겉과 속이 달라다는 거죠. 친구들과 있을 때와 선생님과 있을 때가 명확하게 달라다는 것이었어요. 친구들하고는 뭐 욕도 하고 장난도 치다가 선생님만 있으면 막 이런 표정으로 예, 네 이러니까요. 반장이나 학생회장을 몇 번 하면서부터는 이쪽으로 초점이 맞춰졌죠. 너는 선생님의 개냐, 학교의 하수인이냐. 대학을 올라와서는 관계, 말투, 분위기, 모든 것이 문제였어요. 일단은 선배들하고 많이 친했고 선배들에게 잘하는 이미지라서요. 그래서 동기들에게 가식적이라는 소리도 들었고요. 말투가 자기적이라는 거죠. 지금처럼 꾸며낸 말투, 지금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이런 말투로 친구들과 얘기를 했으니까요. 분위기, 즉 텐션도 지나치게 높아서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텐션은 이제 제가 맥시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한 10분의 1 정도일까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게 있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친구들이랑 그냥 스스럼 없이 노는 사람들. 선생님은 상급자, 공경하고 따라야 할 뿐. 게다가 저에게만큼은 안 좋은 선생님들은 없었죠. 말투는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노력하고 연구하는 것들이었어요. 일단 말을 잘하고 싶었고 멋진 말투를 가지고 싶었거든요. 정확한 발음과 유창한 플로우. 그래서 중2 때부터인가 혼자서 길 걷다 보면 보이는 모든 간판들을 또박또박 읽으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또 일상에서 써먹어야 체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써먹었나 봐. 텐션은 원래부터 나쁘지 않았고 대학 와서 술을 마시면서부터는 더 높아졌어요. 뭐 어쩌겠어. 그게 안 돼. 그래서 어떻게 극복했냐? 그냥 가식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했어요. 대신에 너네가 1년만 나를 겪어봐라. 가식적이라는 게 한결같음으로 느껴질 수 있게 일관되게 나는 간다. 그래서 텐션은 늘 한결같게, 늘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인데 거기에 진심이 담긴, 친구들하고는 친하게 지내지만 학생회 하면서 할 말은 할 줄 아는 그런 쪽으로 이제 노력을 많이 했죠. 가지고 있는 텐션과 말투는 대학 다니면서 행사 진행을 할 수 있는 재능이 되었고 만 9년차 전문 MC이자 아나운서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되었죠. 지금은 처음 만난 사람들은 가식적이다라는 말 대신에 정돈되어 있다 정도로, 오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새끼는 늘 이래 정도로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내용이 없다. 이거는 저에게도 꽤나 어려운 말이었어요. 특히 대학을 와서 많이 들었습니다. 내용이 없다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범위가 되게 광범위하죠. 구분을 좀 지어보자면요, 첫 번째는 사상과 철학이 없다는 말이었어요. 이건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많이 들었는데요. 학교 바깥의 정치에 대한 식견도 좁고 학생운동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도 모르고 학생회와 관련한 이론, 사상들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뭘 그렇게까지 학생회장을 하려고 하냐는 말이었었죠. 두 번째는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말이었어요. 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할 때 분석과 통계, 데이터에 기반한 그 뒷심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죠. 세 번째는 나의 명확한 입장이 없다는 말. 학생회장을 할 때의 얘기였는데요,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함께 논의하는 사람들이 혼동하게 된다는 것이었죠. 네 번째 중요하다. 네 번째, 비즈니스 카테고리에 근거한 분야가 없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내가 좋아해서 잘 말할 수 있는 분야가 없다는 거죠. 이 마지막 말은 학교를 나와서 사회생활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제가 IT 기기를 좋아해서 IT에 대해 잘 말할 수 있다면 컨텐츠로 잘 팔리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정치적 지식이 해박하고 식견이 탁월하면 그런 걸 썰로 풀어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너는 대체 뭘 할 수 있니? 라는 것들이었죠. 사실 이 문제는요, 저를 굉장히 침체시켰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에 걸쳐서 생각을 다시 해봤죠. 먼저 사상과 철학이 없다는 말에 대해서는요, 대신에
인생에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부터 올라갔어요. 학생들이 당장에 겪는 문제들, 취업하고 싶은 학생들, 학생회가 어떻게 도와줄 거냐. 그래서 취업한 선배들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었죠. 학생들과 학생회가 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당장에 뛰쳐나가서 듣기 시작했죠. 주로 실질적 문제들에 대한 솔루션을 내기 위한 것에 대신 주력을 했습니다.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저를 도와줄 사람들을 찾았어요. 무엇이 부족한지 저에게 알려주고 그런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보완해줄 사람들. 명확한 입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대신에 실질적인 결과물을 보여줬어요. 봐봐, 내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였다. 카테고리가 없다는 것들도 지금의 이 영상처럼 하나둘 작고 보잘것없지만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 만들고 싶었던 건 이런 류의 것들이다. 정리하면 생각을 교환하는 과정에서는 제 부족함을 인정하고 남의 얘기를 들었어요. 개인의 힘으로 극복이 어려울 때는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힘을 빌렸어요. 그럼에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보여줬어요. 그 내용이 없다는 말들 속에서도 어떻게든 내가 다듬고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고 그거를 다시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피드백을 받고 다시 만들고 다시 보여줬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내용이 없다는 사람들의 말에 나만의 내용을 조심스럽게 다듬고 만들어서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못생겼고 왜소하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가장 쉽게 놀렸던 부분이었어요. 물론 알죠. 마음이 완전하게 비뚤어진 사람이 아닌 이상 사람들은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장난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지는 않죠. 그 말은 즉슨 친구들이 나에게 못생겼다 그리고 왜소하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은 살면서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놀림거리가 될 정도로 적당한 수준이라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해요. 남의 외모를 깎아내리는 표현들은 그 자체로 상대적으로 비교하든 절대적으로 후려치든 무조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실제로는 그 정도가 아닌데 장난이랍시고 말했던 우리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이 상대를 위축되게 만들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가둬요. 그렇게 아주 일찍부터 우리의 가능성과 자유를 구속합니다. 이 사진은 20살 때의 제 모습이고 이 사진은 23살의 저녁 직후에 찍었던 행사 MC 프로필입니다. 지금 보면요, 아찔하긴 해요. 친구들이 말하는 부분 너무너무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면서 이를 아득바득 갈고 갔어요. 그래, 몸을 한번 만들어보자. 슬림하지만 탄탄한 상체를 만들어보자. 입대 후 7개월부터 저녁 전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했습니다. 일병 때는요, 선임에게 욕먹어가면서 생활관에서 팔굽혀펴기했습니다. 당직을 서는 날에는 새벽에 체력단련실 몰래 들어가가지고 10분이라도 운동하고 나왔어요. 몸살에 걸린 날은 팔굽혀펴기 5번이라도 하고 약 먹고 누웠습니다. 전역하고 나서는요, 학기 중에는 못했습니다만 방학 때는 무조건 하루에 1시간씩은 헬스장을 나갔습니다. 2016년부터는 현재까지 한 주도 쉬지 않고 일주일에 4번 1시간씩 집에서 웨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무게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못 쳐요. 그냥 헬린이들 하는 기본적인 수준이에요. 루틴 뭐 별거 없어요. 그냥 하루는 벤치프레스, 하루는 데드리프트, 거기에 이제 몇 개의 것들을 더 추가시켜서 하고, 기구는 지금 요거 벤치프레스, 그리고 아령 몇 개, 철봉, 끝입니다. 얼굴은요, 군대에 있으면서 마음을 이렇게 먹었어요. 나는 못생긴 얼굴이 아니라 유쾌한 얼굴이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고 그건 좋은 거다. 그렇게 밝은 기운을 품고 살자. 몇 년 전에 SNS에서 그런 글을 읽었어요. 관상과 관련한 글이었거든요. 자라가면서 이목구비 잘생긴 것도 중요하지만요, 나이를 먹을수록 얼굴과 신체에 서린 기운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남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웃게 만드는 제 기운과 능력이 분명 있다고 믿었고 그거를 더 발전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늘 좋은 생각들, 깊은 생각들, 상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하고 싶었죠. 그러면서 이제 체중 관리는 원래 안 하고 있었는데 살이 너무 찐 것 같아서 4년 전에 2달 동안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래서 8kg 정도 감량을 했고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체중을 유지 중에 있고요. 아나운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미지에 대한 코칭도 받았었는데요. 일단 발성을 배우면서 구강 쓰는 법을 익히니까 이것도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외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후로 뭐 작년에 이마라인 모발 이식을 받기도 했고 외적으로도 못 꾸미고 다닌다는 소리는 듣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짝 오늘같이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결과 계속 정변 가도를 달리고 있는 중. 그냥 제 경험 안에서는 그랬어요. 죽기보다 싫은 인정을 먼저 해버렸습니다. 아니 뭐 사실이 그렇고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해. 그러면서 이 말들은 이제 저에게는 내재화된
저의 과제가 되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목표는 승리하는 게 아니야. 반드시 이길 필요는 없더라고요. 다만 지지 않는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 인정하라는 말이 절망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거든요. 1등은 되지 못해도 4등, 5등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진짜 본인이 자신 있는 것에서 독보적인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넓게 보면 어쩌면 저는 운이 좋은 걸지도 몰라요. 저에게 상처 준 말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죠. 그리고 세상에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저 식견이 좁은 제가 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로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말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없을 것 같거든요. 대신에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능력이 되는 한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사회적 구조와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무언가를 계속 해나가고 싶다는 그런 거창한 생각을 해보고요. 좀 겸허한 마음도 가져봅니다. 그것만이 제 옆에 많은 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은 비난과 혐오가 가득한 세상일 거예요. 그러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본질이겠지만요, 그게 또 그렇게 쉽게 빠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에 자존감의 성벽을 탄탄하게 쌓아놓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에너지를 충분히 비축해 놓으셔야 해요. 30대가 되면서 또 새로운 저를 프레임에 가두는 말들이 나타납니다. 분류를 해보자면 배경과 관련된 것, 이런 단어 안 좋아하는데 흙수저다, 집도 없고 돈도 없는 그런 것들, 인성과 사고와 관련된 것, 내가 고집이 너무 세다, 정신승리와 합리화를 너무 많이 한다 등등, 이런 건 아직 제가 극복하지 못한 현재의 제가 가진 난제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제 폐부를 깊숙이 찔러오는 그런 얘기들은 아니어서요, 그 머릿속 아주 작은 공간에 리스트처럼만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제가 나중에는 또 극복해서 지금처럼 이야기해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오늘도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파이팅!